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거리,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늦은 밤,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이름은 박진수 가명, 올해 42, 15년째 택시를 몰고 있었지만 요즘처럼 손님이 없는 날도 드물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세차게 쏟아져 시야도 흐릿하고 차 안엔 피곤과 한숨이 묻어 있었죠. 진수는 라디오를 켜놓은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오늘도 이러다 빈 차로 들어가겠네. 그때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축 늘어진 비닐봉지를 든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고 있던 노인.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이 비에 그냥 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저 근처 쉼터까지만 태워주시겠습니까? 차 안으로 들어온 노인에게선 낡은 옷의 냄새와 젖은 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와이퍼를 켰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그는 사실 밤 12시 전까지 중요한 서류를 본사에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계약은 작은 운수업체에서 일하던 진수에게 새 출발의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다 시간 늦으면 계약 끝인데 진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노인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괜찮아요, 어르신. 근처 쉼터까지 바로 모실게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말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차 안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깔렸습니다. 그 짧은 거리지만 노인은 계속 진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가족은 있나? 아내랑 중학생 딸 하나 있습니다. 그래, 가족이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이지. 그 짧은 대화 속에 진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손해를 보고 약속에 늦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그래도 사람다운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쉼터 앞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작은 비닐봉투를 꺼내더니 건넸습니다. 내겐 이것밖에 없지만 꼭 받아주게. 그 안에는 낡은 볼펜 하나와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글씨를 쓰는 사람이라오. 나중에 필요하면 꼭 연락하게. 진수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르신. 그렇게 노인이 내리고 나서야 시계를 본 순간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밤 11시 45분. 약속 장소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를 쉼터 앞에 세워두고 급히 시계를 확인한 진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1시 45분. 본사까지는 아무리 달려도 20분 거리였죠. 제발 신호에 안 걸리기만 해라. 그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도로 위엔 물이 튀어올랐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비가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마저 초조하게 들렸습니다. 도착 시간은 12시 8분. 사무실 불은 꺼져 있었고 문 앞엔 퇴근했습니다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났구나. 그 한마디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날 계약만 성사됐어도 그는
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밤새 택시를 몰며 가족의 생계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아내는 이미 지쳐 있었고 딸의 학원비는 밀려 있었습니다. 진수는 운전대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왜 그 노인을 태웠을까? 그 몇 분만 안 늦었어도.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그냥 두고 갈 순 없었잖아. 이성은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입사 절차도 중단합니다. 매일 한 줄로 끝이었죠. 진수는 모니터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 어쩌나.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거실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계약은 잘 됐어? 진수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뭐, 잘 됐어.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마다 그날의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그 노인 잘 들어갔을까? 그는 괜히 받은 명함을 꺼내 보았습니다.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명호 성진문화재단 명예이사.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문화재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씨 쓰는 사람이라더니 재단에서 일하나 보네. 진수는 그저 이름 하나 기억에 새기고 명함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종이 한 장이 앞으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시간은 흘러 진수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택시 손님은 줄었고 보험료와 대출금은 쌓여갔습니다. 아내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했지만 생활비는 늘 빠듯했습니다. 가끔 진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그냥 지나쳤으면 어땠을까? 그럼 내 인생이 좀 나아졌을까? 그러나 답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핸들을 잡고 도로로 나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박진수 기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여기 성진문화재단 사무국입니다. 저희 재단 명예이사님께서 기사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진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단이요? 저를요? 왜요? 그건 직접 오시면 말씀드린다고 하시네요. 가능한 시간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던 진수는 곧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김명호 그 노인?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 오는 밤 택시에 태웠던 바로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분이? 그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명함에 적힌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거대한 건물 하나가 화면에 떴습니다. 성진문화재단 본관. 이게 대체 뭐지? 그날 밤 진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선행이 만들어낸 뜻밖의 인연이 서서히 그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진수는 오래된 셔츠에 구겨진 바지를 다림질하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런 복장으로 가도 되려나. 강남 한복판의 문화재단이라니 평생 택시만 몰던 그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찾는 걸까? 비슷한 시간 재단 건물 앞에 도착하자 압도적인 위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로비는 반짝였고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바삐 오갔습니다. 진수는 주차장 구석에 택시를 세우고 명함을 꼭 쥔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접수대에 서 있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박진수 기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께서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진수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고요한 회의실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넓은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고 벽에는 유명 작가들의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날의 노인 김명우 이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낡은 코트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고든 자세에서 오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진수 씨. 진수는 얼떨결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르신 아니, 이사님. 그날 이후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 이사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내가 많이 폐를 끼쳤지요. 비 맞은 채 차를 세워준 것도 급한 길에 나를 태워준 것도 잊지 않고 있었소. 진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도왔을 겁니다. 아니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모르는 노인을 비 오는 밤에 태워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내겐 큰 희망이었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이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자네 계약 때문에 급했지요?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자네가 택시 안에서 몇 번이나 시계를 보던 걸 기억하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소. 혹시 그 계약은 잘 됐습니까?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닙니다. 늦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그렇군요, 미안하오. 자네의 선회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게 했구려.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진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김 이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자네 덕분에 내가 병원에 제때 도착할 수 있었소.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소.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재단의 사회희망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다고. 제가요? 무슨 일을요? 운전기사 겸 관리직이요. 단순히 차만 모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지요. 그 일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소.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 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에는 계약서와 함께 매달 안정적인 급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큰 제안인데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그날의 빗속에서 보여준 선택이 모든 답이요. 김 이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그때 돈보다 사람을 택했소.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재단이 꿈꾸는 일을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오. 그 말을 들은 순간 진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자책하며 살았던 자신에게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 선택이 옳았다고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감사할 건 없소. 나중에 자네가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일을 해주면 돼요. 그 한마디가 진수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는 성진문화재단의 한 직원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도로를 달리지만 이번엔 손님이 아니라 사람의 사연을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날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의 미소, 그리고 그가 남긴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 박진수는 이제 성진문화재단의 공식 직원으로 희망 드림 프로젝트의 온전 겸 현장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도로 위에서 시작됐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전엔 손님을 태우는 게 생계의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돕는 길이 그의 일상이었죠. 홀로 사는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기부물품을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고 때로는 아이들의 소원을 직접 들어주는 일도 맡았습니다. 진수는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한때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딸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진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남을 위해 달리니까 그게 훨씬 기분 좋단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늦은 오후, 진수는 재단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수 씨, 오늘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돼야 하는데 구급차가 늦을 것 같습니다. 근처라면 대신 모셔주실 수 있을까요? 진수는 지체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위치는요? 강북구동이에요. 아이 이름은 윤서. 단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는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목 안작은 집 앞에는 젊은 부부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고 어머니는 울먹이며 진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 구급차가 안 와요. 진수는 말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병원으로 모실게요. 도로는 퇴근길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경적을 울리지도 않고 차선을 바꿔가며 조심스레 운전했습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와이퍼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문득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도로 위 한 노인을 태웠던 그 순간. 그땐 나도 누군가를 살렸지. 그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거의 도착했을 때 무전기로 본사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수 씨, 지금 재단 본관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이사님께서 쓰러지셨답니다. 심장마비래요. 지금 바로 와야 한답니다. 진수는 얼어붙은 듯 핸들을 잡았습니다. 김명우 이사님. 그는 자신에게 새 인생을 준 은인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앞에는 숨을 가쁘게 쉬는 어린아이,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재단의 비보. 한쪽은 생명이 위태로운 아이, 다른 한쪽은 자신의 인생을 구해준 은인. 두 선택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진수 씨, 들리세요? 지금 바로 본관으로 와야 해요. 이사님이 찾으세요. 당신 꼭 오라고 했대요.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는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김이사가 했던 말. 나중에 자네가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일을 해주면 돼요. 그 한 문장이 심장을 세게 울렸습니다.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본관엔 나 말고도 갈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무전기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못 갑니다. 저한테 맡겨진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는 다시 핸들을 세게 잡고 병원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사이렌도 경광등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구급차보다 진지했습니다. 조금만 버텨, 윤서야. 다 왔어.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들이 달려와 아이를 인계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빨랐더라면.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사님께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떨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때 도착한 문자 한 통. 이사님, 지금 중환자실로 이송 중이십니다. 그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비 오는 날마다 선택을 시험하는 걸까? 그날 밤 그는 병원 두 곳을 오가며 마음 졸였습니다. 한쪽은 아이의 병실, 한쪽은 김 이사의 중환자실. 두 생명 모두가 그에게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날의 선택이 또 한 번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며칠 뒤 진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진수 씨 맞으시죠? 김명호 이사님께서 급히 모시라고 하십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날 비 오는 밤에 노숙자가 떠올랐다.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된 주소를 찾아간 진수 앞에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0층짜리 빌딩이 있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진수 씨, 그날 정말 고마웠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다. 비 맞은 얼굴로 구부정하게 서 있던 노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바로 성진그룹의 창립자였다. 진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명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날 내가 찾고 있던 게 바로 자네 같은 사람이었네. 손익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 우리 회사에 그런 이가 필요했지. 진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가 돕던 손길 하나로 인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명호는 이어 말했다. 내가 한때 자네처럼 젊었을 때 길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지. 그 은혜를 언젠가 돌려주고 싶었다네. 그런데 그날 자네가 나에게 그 은혜를 상기시켜줬어. 명호는 진수에게 명함을 건넸다. 성진그룹 인재개발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다. 물론 자네 회사가 겪은 손해는 알고 있네.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모두 지원하겠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네의 진심을 잃지 말라는 거야. 그날 이후 진수는 성진그룹에 합류했다. 망했던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보다 새로운 길을 걷기로 한 것이다. 그는 회사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직원 한 명, 한 명의 고충을 직접 듣고 현장에 발로 뛰며 다녔다. 시간이 지나며 그가 만든 팀은 업계에서 따뜻한 혁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몇 년 후 명호 회장이 은퇴하면서 진수에게 한마디 남겼다. 인생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계산하는 거라네. 그걸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야. 그 말을 마음에 새긴 진수는 자신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손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한때 그랬듯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비 오는 어느 날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그 노인을 돕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추운 비가 아니라 마음을 적시는 따뜻한 빗방울이었다.